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악과는 저는 생각 없는 사람이고요. 악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프레싱이나 공략이고요. 다만 제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중에서도 음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쪽의 팝 음악들, 대중음악 쪽으로는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시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고됐습니다. 언더워에서 쌓인 워낙 유명한 힙합 가수들이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 신드롬이 일고 나서부터 이런 류의 비교가 많이 있습니다.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 전략하고 싸이의 미국 전략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먼저 두드린 것은 원더걸스였죠. 원더걸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비행기를 타고 직접 미국 현지에 날아가서 정말로 맨땅에 헤딩같이 이러고 몇 년 동안 어린 친구들이 생고생을 했습니다. 유명 팝 가수의 미국 전국 순회 공연에 쫓아다니면서 주로 오프닝 가수로 활동을 하고 별로 재미를 못 봤죠. 최근에는 뭐 미국 완전히 포기하고 JYP 미국 법인도 철수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현지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음악시장에 진출하려던 이제 이런 노력이 실패를 했는데요. 반면에 싸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소 뒷걸음치다가 뭐 밟았냐 그래서 퍼졌다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먼저 인기를 끌고 온라인에서의 그 열풍을 이어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이런 모델을 채택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 싸이의 온라인 열풍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그 추이를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처음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된 게 작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대략 한 1년 전인데요. 유튜브에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사실 그렇게 큰 어떤 그 반등은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페이지 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 보름 정도는 뭐 큰 반등이 없다가 7월 30일 날 이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프로듀서죠 스코트 브라운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이런 영상이 떴는데 이런 가수들을 내가 왜 진짜 알지 못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이 세계적으로 지명도를 얻고 있는 이 스코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트위터에 언급이 되고 나서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가고 이른바 싸이 신드롬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도표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키워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공개입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이 모든 그 자신의 콘텐츠를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개방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음원에 대한 무슨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단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공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트위터라고 하는 SNS가 결합이 됐다. 엄청난 이 확산의 경로를 타게 됐고 근데 트위터에 이것이 공개가 되더라도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느냐 이른바
빅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지명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내 입을 거쳐서 이것이 트위터에 공유가 됐을 때 그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최근에는 모든 어떤 그 콘텐츠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 이런 그 영향력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처음 그 디지털 앨범이 공개가 되고 나서, 발매가 되고 나서 이것의 판매량에 어떤 매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요. 음반이 발매된 지 첫 주, 일주일 동안 가장 영향력이 높은 매체가 미국에서는 지금 위키피디아로 나타납니다. 위키피디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한 그 음원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쪽에서 보시는 거는 그 디지털 앨범의 판매량과 온라인 매체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음악가의 홈페이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뷰, 이제 이런 순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온라인 매체가 음악 판매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유념해 봐야 할 것이,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매체는 지금 판매량을 결정짓는 요소에서는 중하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위키피디아라든지 홈페이지라는 건 어떤 공간이냐면은 그 음악가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보통 이용자들의 입소문을 파는 이런 매체이죠. 반면에 위키피디아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세한 음악가의 정보가 수록되는 이런 매체죠. 그러니까 보통 입소문을 많이 타서 어떤 음악 상당히 뭐 괜찮나 보다, 어떤 음악이 새로 나왔는데 그거 괜찮나 보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되면은, 근데 사실은 그 정보만 가지고 사람들이 음반을 구매하게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스스로 직접 그 음악과 그 음악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가 위키피디아나 홈페이지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뜻이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방송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그 전통적인 마케팅의 방식이 점차 새로운 온라인 기반의 마케팅 방식으로 지금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마케팅 하면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배너 광고를 달고, 그렇죠?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메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뉴스레터로 뭐 소식 막 뿌리고, 이런 방식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그 배너나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매체는 온라인 매체를 사용을 하지만 그 방식은 사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 방식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뭐냐면은 푸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가 대중들에게, 독자들에게 혹은 청중들에게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방식. 이것을 과거에는 방송이나 인쇄 매체를 통해서 뿌려줬다면 이제는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서 뿌려주는 이런 식의 방식에 기반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SNS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매체이긴 합니다만은 마케팅의 원리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청중들과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공적인 이런 정보를 넘어서서 상당히 친밀한 사적인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SNS 마케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특성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다들 이제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들과 자신의 온라인 친구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땡겨오는 방식입니다. 푸시가 아닌 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정보를 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는 곳 혹은 사람이 있는 곳, 메시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자기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러한 그 마케팅의 유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흔히 이제 뭐 버즈 마케팅이라고 있고, 입소문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거 개설해가지고 정보를 올리고, 음원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플리커에 음악 올리고, 유튜브에 음악 올리고, 플리커 같은 데 사진도 올리고, 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개설해가지고 친구들을 막 만들고, 이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잘 되겠지 라고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거 개설하고 정말 올려도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썰렁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그 패배감을 맛보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 하려고 채널 개설하고 정보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디든 뭐 빵빵 터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이러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올까? 왜 우리는 잘 안 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걸까?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이제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해야겠다,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뭐 시시콜콜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저 오늘 점심에 비빔밥을 먹었어요 라고 글을 올려요. 반응이 안 옵니다. 어쩌라고? 너 밥 먹었는데 어쩌라고?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도요, 저 오늘 점심에 비빔밥 먹었어요. 거기에 한마디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드시나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나의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돼요. 나는 뭐 먹었어요? 비빔밥 어디가 잘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소통이 시작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사실은 온라인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푸시가 아닌 푸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끌어다니고 나 오늘 비빔밥 먹었어 라고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내가 독자가 청중이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만 이 온라인 마케팅이 제대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려면요, 여러 가지 채널들, 계정들을 만들어서 운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할 줄 알아요. 운영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계정을 만들고, 내 블로그 만들고, 내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만들고, 내 이야기만 주저리 하는 게 운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개발하는 거는 그건 활용이 됩니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 그러니까 게시죠. 게시물만 열심히 올린다고 해서 온라인 활동이 잘 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 게시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지 정보를 파악하는 것 플러스 알파의 재미적 이런 요소가 제공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남들이 똑같이 하는 것들,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실험들, 새로운 도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단순히 채널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정보 제공하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활용과 재미와 또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부터는 제가 외국의 이런 유명한 팝 가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과 재미와 창조적인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최근의 사례들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친구들은 영국의 블러라고 하는 락밴드입니다. 작년 7월에 이 친구들이 세계 최초로 트위터로 신곡 발표를 했어요. 근데 트위터로 신곡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얼핏 보면은 되게 새로운 것 같고 되게 뭐 또 그 과정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왜 우리는 여지고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 쉬운 거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의 트위터에 예고를 합니다. 그냥 글로 예고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주고 정확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며칠에 이번에 발매되는 신곡 앨범 중에 2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 트위터 친구들에게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이번 새 앨범을 내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이거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신곡을 트위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소문을 타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 앨범이 발매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트위터를 통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공개하기로 약속한 그날 이 사람들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링크 주소 하나 올라가 있는 거죠. 링크 주소 클릭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음악이 공개가 되는 이런 겁니다. 상당히 단순한 거지만 사실은 최초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이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고도로 진화된 이제 기법들은 어떤 게 또 있냐면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 미한나라고 하는 팝 가수인데 자신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13개의 미션을 순차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제 첫날 가니까 첫 번째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수행을 하면은 이용자들이 수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새롭게 발매되는 앨범의 이미지를 앨범 표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 미션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도 그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리안나닷컴에 가서 여기 뭘 어디 클릭을 해라 이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홈페이지에 가서 클릭을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돌아오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13개의 각각의 미션 창들이 이제 이게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앨범에 수록된 노래 제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노래 가사를 확인하고 음악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마치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게임을 수행하듯이 미션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새롭게 발매되는 앨범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를 주는 거고요. 영국의 또 이 엘리 굴딩이라고 하는 이 미녀 가수인데 이 친구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해요. 구글의 행아웃이라고 이 화상 채팅 시스템이죠. 구글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온라인 화상 채널을 통해서 팬 사인회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팬 사인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구글 계정을 통해서 온라인 친구들을 맺죠. 팔로워들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웹캠으로 이 가수와 간단한 대화를 해요.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아서 대화를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뭐 어쩌고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나서는 이 가수가 미리 준비한 자신의 앨범 자켓에 자신과 방금 대화를 나눈 사람에게 줄 그 사인을 이제 해요. 거기 이름 적고 아무개 쓰겠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 파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에 업로딩을 하고 자신과 방금 대화를 나눈 사람의 그 구글 아이디를 태깅을 하면은 그 대화를 나눈 팬의 계정에도 그 이미지가 가서 붙게 됩니다. 자동으로 대신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상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사인을 한 이미지, 앨범 자켓 이미지를 계정을 통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시도들도 있었고요. 잘 아시는 밥 딜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인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 새로운 프로모션을 작년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자신의 이제 데뷔 50주년 앨범을 발매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어떤 내용을 공개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도상의 몇몇 지역들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표기된 장소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면은 발매 예정인 새 앨범의 노래를 전부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 데서나 들을 수가 없고 지정해 놓은 그 장소에 스마트폰을 들고 찾아가면 듣게 해줍니다. 언제 어떤 장소들이 지정이 되어 있냐면은 각각의 장소마다 다 나름의 스토리텔링들이 있어요. 어디는 밥 딜런의 고향이고, 어디는 뭐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있었고, 어디는 첫사랑이 살았던 동네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지역의 이용자들이 가면은 그 지역에서는 이 앨범을 발매하려면 이 음반사 사람들이 나와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도 있었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라이브 콘서트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인터랙티브 페이스북 콘서트라고 하는 이름의 팝 콘서트가 열렸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일반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에서 팝 가수들이 공연을 해요. 그 공연을 하고 있는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 이 스크린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얼굴이 뜹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페이스북의 이 웹캠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화상 채팅 예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콘서트 계정에 접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콘서트 실황을 보고 들으면서 채팅창에 또 자기가 뭐라고 쓰겠죠. 뭐라고 쓰면은 그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지금 공연 중인 무대 이 스크린에 뜹니다. 이 사람들은 한 곡 끝나고 나서 여기 올라온 실시간 반응들을 보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뭐 대화도 좀 하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번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앨범을 제작할 수 있게 이런 프로모션도 있어요. 영국의 카이저 치프라고 하는 인디밴드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최근에 자신의 신곡 20곡을 미리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고 팬들이 미리 듣기 하면 보통 1부분 몇 초만 살짝 듣지 않습니까? 1분으로 끊겠습니다. 앞에 한 1분 정도 분량만 살짝 들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곡 20곡 중에서 10곡을 이용자들이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유료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10곡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13,000원 정도. 그러고 나서 그 10곡에 대한 앨범 자켓도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몇 가지 이런 이제 앨범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고, 이용자들은 이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몇 개 이 그림판에 끌어다가 자기가 대치해가지고 나만의 앨범 커버까지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결제를 하고 나면은 전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카이저 치프유라고 하는 이 팀의 노래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곡만을 가지고 나만의 앨범을 편집해서 이용자들이 만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팬들은 자기가 편집한 앨범을 다시 온라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0곡 중에서 내가 이렇게 10개만 엄선을 해놨다. 이거를 다른 네티즌들한테 공개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일일이 들어보고 10개 고른 거보다 남이 10곡 알아서 골라준 거 그냥 통으로 다운받는 게 더 편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앨범을 편집해서 만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앨범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앨범을 처음 편집한 이용자는 그러면은 자기가 편집한 앨범을 또 다른 이용자들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매 수익을 음반사와 8대2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팬들이 직접 나의 음악을 가지고 앨범을 만들고 그 앨범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까지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팬들을 나의 동업자로 만드는 이런 그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뜻이 지금 온라인을 통한 어떤 그 음악의 홍보라든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지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에 대한 소개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런 기법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모델들은 점점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비단 이런 그 대중 팝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빨리 종료를 해달라고 자꾸 붙이시는 바람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체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